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등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꾸며줄 건데 뭘로 꾸며줄 거냐면 어디에서로 꾸며줄 겁니다. 혹은 어디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야, 뭐 먹을래? 아, 글쎄, 나 뭔가 매운 걸 잘하는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아, 양식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중국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을지를 얘기하는 것들. 그게 바로 어디에서로 문장을 꾸며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주 실용적이겠죠? 출발! 네, 그럼 오늘도 달곰이랑 또곰이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또곰아, 우리 주말에 놀러 가자. 자, 근데 우리가 어디에, 뭘 하러 놀러 가자는지 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 좋아. 그런데 너는 어디에 가고 싶은 거야? 나는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 네가 가고 싶은 장소를 정확히 말해줘. 답답했나 봐. 그럼 우리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건 어때? 내일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출발하자. 자, 이렇게 어디에, 어디에서 이런 말들을 넣어주니까 달곰이의 생각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또곰이도 그렇게 느꼈나 봐. 그래, 버스 정류장에서처럼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디에서 같은 말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아. 자,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날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내일 보자고 얘기가 끝났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어디에서, 어디에 같은 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는요. 주어의 움직임이 향하는 장소 혹은 도착하는 목적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연아는 학교에 간다. 자, 이렇게 연아가 향하는 장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연아는 갈 건데 어디에? 학교에 간다. 아, 그럼 연아의 목적지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디에서는요. 주어의 행동이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요. 자, 준우는 영화를 볼 건데 어디에서? 바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준우가 보고 있는 영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은 서술어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주어가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장소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이 부분 문제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세요. 자, 그럼 어디에,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강아지가 뛰어놀아. 근데 어디에서? 마당에서 뛰어놀아요. 또 승무원이 비행기를 기다려요. 어디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마당에서와 공항에서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사실 여행을 떠나기 전에가 가장 설레잖아요. 선생님도 바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릴 때가 여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자, 계속 해봅시다.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디에 혹은 어디에서를 보기 위해서 찾아서 써볼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서술어를 잘 보고 맥락에 맞게 골라줘야겠네요. 형이 운동을 해요. 근데 어디에서 운동하면 좋을까? 도로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쵸? 도서관에서? 아, 그럼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쵸?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나는 책을 읽으러 갔어. 책 많은 곳 어딜까? 바로 도서관에 많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이 교통을 정리해요. 자, 어디서 전달할까요? 바로 도로에서 정리를 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3번, 다음 보기의 낱말을 활용해서 자, 이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대. 어디에서로 꾸민 문장을 만들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 서술어를 할 만한 걸 좀 찾아볼게요. 방, 잠, 아기, 자다. 아, 그럼 딱 보이는 게 뭔가? 아기가 자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디에서는요. 방이 바로 어디에서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장 만들어 볼까요?
아기가 자, 어디서? 방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동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짧은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민기와 민준이 형제는 방학을 맞았대.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도 방학 진짜 좋아하죠? 아, 선생님도 방학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에 놀러 갔어요. 시골에서는 늘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 민기와 민준이는요, 시골을 좋아하나 봐요. 이유가 나오겠죠? 오늘은 뒷동산에서. 자, 여기서 두 가지의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형제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모험을 떠났어요. 오늘 우리는 뒷동산에서 보물을 찾아보자. 좋아, 보물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형제는 뒷동산의 동굴에서 뒷동산에 시골에 동굴도 있나 봐요. 보물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지만 동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형제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둘은 언덕에서 자, 이렇게 문장들을 보면 구체적인 공간을 나타내준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놀았어요. 냇가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기도 했어요. 형제는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할머니가 싸준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간식은 정말 맛있었지요.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자, 어느새 해가 지고 있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응, 오늘 정말 재밌었어.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형제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가요? 사실 선생님은 어릴 때는 막 컴퓨터 게임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친구들이랑 역할, 롤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막 모험을 떠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도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과 니은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 찾아 쓸게요. 자, 기억이랑 니은. 오늘 우리는 뒷동산에서 보물을 찾을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 보물도 역시 상상이었기 때문에 찾지는 못했어요. 자, 니은. 형제는 뒷동산의 동굴에서 보물을 열심히 찾았다고 나오죠? 그럼 기억은 뒷동산에서, 니은은 동굴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글을 읽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쓸 겁니다. 자, 먼저 민기와 민준이 할머니 댁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맞아요. 시골에 있다고 했어요.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갔다고 했고 모험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자, 형제는 할머니가 싸준 간식을 어디에서 나눠 먹었나요? 맞아요. 그늘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자, 그 다음 보기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이 글의 내용에 맞게 문장을 꾸며 쓸 거예요. 형제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사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장소가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자, 형제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어디에서 만들었죠? 맞아요. 뒷동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형제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뒷동산에서 만들었다. 여기. 뒷동산에서 형제는 뒷동산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라고 써주면 좋겠고요. 자, 모험을 떠난 형제는 보물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상상을 했었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배웠어요. 어디에 라고 하면 우리가 향하는 곳, 목적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어디에서 라고 하면 우리가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표현할 수가 있었네요. 그럼 앞으로 이런 것에 유의하면서 말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